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올해 판매량이 40%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신차 출시라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 영향으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상당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이 된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이용권 발급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 24년도 4분기 실적이 다 공개가 됐고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2차전지 기업들 쇼크가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는 다를 거다라고 좀 컨콜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어떤 전망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정말 올해는 다를런지 그 부분들 좀 이창헌 이사님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번엔 그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SK온이랑 그 파나소닉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그저께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갖고 왔고요. 그 대체로 이제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그 하우스의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SK온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발표하면서 같이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올해 전망은 뭐 1분기 포함해서 대체로 이제 그 전기차 판매는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북미 생산 등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유의미한 개선이 기대가 된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개선이 기대가 되고, 또 이제 북미 지역의 그 신규 생산에 따른 램프업에 따른 비용은 증가되지만은 배터리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그 AMPC가 증가가 된다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방송에 얘기할 때 삼성증권에서 그 SK온의 올해 AMPC를 대략 1조 원 가까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 26년도는 거의 1조 7천억 정도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그 SK온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대체로 그 미국 그 IR법에 관련돼서도 그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런 IR에 대한 제한 움직임이 있지만은 그 전면적인 폐기보다도 그 섹션 301 같은 이제 그 정책 보조금 정도의 일부 수정 요건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조정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부 전기차 뭐 보조금 폐지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 그 GM이라든가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그걸 한 번에 폐지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뭐 2년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하게끔 로비를 좀 강력하게 펼치고 있어요. 그런 거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 캐즘이 있다고 하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줬었잖아요. 그런데도 캐즘이 있었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력이 있는, 싸고 경쟁력 있는 차량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런 차들이 많이 나온다. 이것도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이런 이제 그 트럼프 시대에서의 어떤 전기차 그 시장에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는 변함이 없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차량도 상당히 잘 팔린 케이스도 있다 그럽니다. 네. 고객사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런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 부분은 사실은 그 실적에는 그렇게 제한적이다. 영향은 제한적이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후발주자, GM이라든가 포드 이런 그 기업들이 신차 출시로 판매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아까 실제 데이터에서 봤죠. 네네. 테슬라는 지금 그 모델 Y 주니퍼가 출시되면서 아마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전까지는 다소 좀 주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북미 시장에서는 어쨌든 판매 성장이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신차 라인업,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현대의 그 아이오닉 9이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확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이제 그 현대차랑 기아가 북미 현지 생산 체계를 강화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그 SK온의 배터리를 많이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 포드도 올해 이제 신차가 나오면서 전기차 판매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판매량은 올해 이제 더블 디짓 같은, 그러니까 두 자릿수 정도의 판매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그 OEM 업체들의 속도 조절, 그리고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의 트럼프 정부의 친환경 그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친환경 관련된 규제를 좀 풀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성장률 회복이 단기적으로는 지연이 예상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친환경 그 정책의 효과라든가 OEM 업체들이 지금 EV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네. GM 같은 경우도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 내연기관차는 퇴출이 됩니다. 이제 전기차로만 나와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충전 인프라도 확대를 통해서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이제 올해 북미 조인트 벤처 공장을 끝으로 해서 대규모 캐펙스 투자 끝나기 때문에 재무 부담도 완화가 되고, 올해 한 6조 정도 투자를 할 건데요. 배터리 부분에 3조 5천억 정도 투자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내년까지 MPC가 급증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이 보릿고개만 잘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배터리 3사에 대부분 생각들이, 소재업계 생각들이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 잘 넘어갔을 때는 향후에 다가오는 슈퍼사이클 를 맞아서 그 굉장히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업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같은 거 잘 봐야 되는 게 북미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배터리는 사실상 다 파나소닉이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파나소닉 외에는 아직까지 쓰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엔솔이 좀 들어가겠지만 엔솔 배터리는 주로 유럽 시장 쪽으로 많이 나가고 CATL 같은 경우가 이제 저기 중국에서 판매가 되는데 북미에서 나오는 테슬라 차량 다 거의 다 파나소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4분기 영업이익률이 19.5% 나왔는데 AMPC 빼면 5%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테슬라 향으로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를 늘리지 못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지금 전기차 캐즘 구간에서는 그게 이익으로 나왔고 또 다른 게 그 매출의 30%가 ESS예요. 엔솔이 10%고 그 북미 시장에서 그리고 SDI랑 SQ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났던 거예요. ESS 쪽에서. 그것 때문에 실적 선방했다 하셨죠.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일단은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북미 시장이 중점입니다. 예, 주 생산 거점이 미국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이런 중국 관세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파나소닉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전기차 그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성장에서 유지하다. 이게 맥이 비슷해요, 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특히 OEM이라고 하면 거의 테슬라일 텐데 여기를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투자 계획을 다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국내 업체랑 그 맥이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도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AMPC 그 45X 조항이 이거는 폐지 얘기가 없다는 거죠. AMPC 폐지는 없는 것이라서 사실상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에너지 제조 시설 및 그리고 고용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폐지 가능성 낮다. 이건 우리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소급 적용도 안 될 거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폐지가 되더라도 수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45X 조항이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폐지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실제 폐지가 됐을 때 영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또 1, 2년간의 또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IRA법의 폐지 자체는 미국 내 투자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방과 맞지 않아 상충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그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의 내용으로 한번 국한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대체로 이제 정책 방향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선 A 시나리오나 B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그 캐펙스를 좀 늘리고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 파나소닉 AI용 쪽도 좀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쪽 이런 생산도 아마 좀 향후에 좀 될 거예요. 세공제 대상이 된다. 예. 맞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래서 전반적인 파나소닉의 뷰도 전기차 시장 성장한다. 그리고 그 AMPC에 대한 삭감은 없을 거다.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뷰를 보고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그 컨퍼런스 콜인데, 뭐 실적은 안 나왔는데 예상보단 덜 안 좋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장이 이제 실적 성장이 나온 거는 저기 에코프로 HM만 성장이 나왔어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QOQ로도 매출 성장이 나왔고, 그리고 적자가 아닌 것도 이제 에코프로 HM밖에 없고요. 에코프로 BM 주로 먼저 보시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사 재고 소진과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신차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개선이 전망이 되고, 그리고 2분기부터는 이제 주 고객사들의 판매가 증가되고 신규 OEM형 물량이 이제 수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신규 고객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신규 OEM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테슬라 아니면 현대기아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인해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바닥은 올해 4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분기부터는 회복세로 간다는 것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주도 1분기에 외부 고객사 향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 확대로 매출액 증가가 되고, 그리고 2분기에 그 PT 그린 에코 니켈 인수랑 그리고 양산 가동되면서 연결로 이익이 잡힙니다. 큰 폭에 대한 그 연결 손익이 큰 폭 계산 전망이 돼서 이날 이거 발표하고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제일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8% 예,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그 코스피 이전 이벤트가 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는 메탈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급격한 그 메탈가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더 이상 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340억 중에서 이게 손실이었잖아요. 네. 1,700억이 환입될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이익으로 다시 잡힌다는 것이고, 그 자회사 판매가 증가하기 전망이 되고, 그 QMB, 그 인위 재련소 등의 그 지음법 이익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올해 판매량이 40%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신차 출시라 고객사들의 재고 손익 영향으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상당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이 된다. 실적 바닥은 나왔어요. 주가 바닥인데, 다만 성장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특히 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나온지 나오고 그 이후에 성장세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내러티브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먹혔는데 이해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데이터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실적이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도 지금 늦춰지는 이런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금리 인하가 되고 신차 많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전기차 판매 데이터들이 잘 나오고 또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분기 실적들 잘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이제 판매액은 늘어날 것이고 신규 고객사 두고 확보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N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도관이랑 도펀트 매출 물량 출하된다고 네, 출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전구체 사업 부분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그 우위에 있을 거라고 지금 동사에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IRA법에 대한 폐지는 어렵다고 요구도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 그 인도네시아 사업 그리고 PT 그린 에코 요거 인수하면서 연결 매출로 3천억에서 4천억, 영업이익으로 1,000억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 매출이 50%가 내부 거래되면서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서 올해 그래서 전구차 판매가 한 2배, 3배 정도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판 비중 50%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아마 1분기 말 3월 말 정도로 승인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말에 승인되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이벤트 코스피 이전 이벤트 한번 벌어지겠죠. 네. 그때 한번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면은 직전에 좀 비중 한번 줄였다가 다시 좀 노리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워낙 에코프로 BM은 고객사 좀 편중한 것도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 고객사들의 신규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배터리 제조사랑 OEM 쪽에 이제 신규 업체들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배터리 몇 군데랑 OEM 업체 콜테스트 진행 중인데 이게 NDA 걸려 있어서 얘기 못 하지만은 그럼 배터리 제조사 남은 게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SDI랑 SK는 들어가니까 엔솔이랑 파나소닉밖에 없잖아요. 네. 뭐 시애틀은 아니겠지. 그렇죠. 엔솔, 파나소닉, 뭐 이거랑 OEM도 현대기아차, 테슬라 말고 또 있을까? 배터리 지금 하는 데가 딱히 없잖아요. 네. 이제 이쪽 같아요. 현대기아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신차가 나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왜 그래서 있는데 막 테슬라면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테슬라 들어가니까 테슬라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만 대박인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LFP 사업 같은 경우도 LFP 전구체, 무전구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동시 개발 중이고 중국과 비교해서도 퀄리티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서 이제 LFP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무 안정성도 좀 지난해 6,200억 자금 조달 성공해가지고 전체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 AMPC 중단도 없고 IRA 폐지도 없을 거다라고 대부분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데다가 올해는 숫자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그래도 내용으로 확인을 해준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2분기, 1분기 좀 지켜보죠.